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남북한 대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적 대결의 조짐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이가 오늘 10발의 미사일을 서해 동해에서 쏘았고 그 중에 한 발은 NLL 남쪽에 떨어졌습니다.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했습니다. 즉 NLL 이북에 있는 북한 쪽 공해를 향해서 전투기가 미사일 3발을 쏘았습니다. 저쪽에서 한 발 쏘니까 미사일 3발을 쏘아서 3배로 응징을 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동해상 북방한계선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우리 공군 전력에 의한 정밀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우리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량형인 슬램-ER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슬램-ER은 기존 슬램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형으로 우리 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장착하여 사정거리는 280km입니다. 합참은 이번 우리 군의 정밀 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서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1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지점은 원산 일대를 포함한 다수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섞어서 쏘았는데 10발 이상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북한은 오늘 울릉도를 향하여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울릉도에서는 공습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그중 한 발이 NLL 이남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오늘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습니다. 그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해역은 NLL 남쪽으로는 26km 떨어져 있고 속초에서는 동쪽으로 57km, 울릉도에서는 서북쪽으로 167km 해상입니다. 영해는 12해리, 즉 22km이기 때문에 우리 영해에 근접한 해역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 경북 울릉군 지역엔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피하라는 내용의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을 중시하고 대응을 지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김정은이는 요사이 보면은 행동이 대담해졌습니다. 즉 전술핵 무기를 포함해서 수십 개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하는 자신감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전술핵을 만들었는지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속단하기 어렵지만은 최소한 핵폭탄은 수십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재래식 무기로 도발하는 이유는 이렇게 도발했을 때 한국이 거기에 대응하면서 북한을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면은 북한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남한에 핵폭탄을 쓰겠다는 위협을 가해가지고 한국 정부와 국민과 국군의 길을 꺾어 놓겠다 하는 이런 속셈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한 단계 더 위기를 조성할 거냐, 그건 뭐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평도나 백령도를 포격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대응 폭격을 해야 되는데, 대응 폭격을 하려고 할 때 또는 했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쓰겠다고 딱 공갈치고 나올 때 그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한미일 동맹의 원칙에 서서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군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명 세력, 특히 이들은 문재인과 이재명은 김정은의 부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한미일 연합훈련도 비판하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미국 대사 앞에서 무책임하다, 일고의 가치 없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욕을 하는, 완전히 김정은의 부하같이 그동안 행세해온 문재명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토를 달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과 남한의 종북 세력에 의해서 협공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죠. 일본과 직접 동맹관계는 아니지만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해서 미국을 고리로 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관계만 확실하면은,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핵우산이 확실하다면은 북한의 이런 도발은 그냥 불장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문재명 세력이 이런 국가 위기 때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편을 들지 않고 사실상 김정은 편을 들고 있다는 이런 반역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영토의 보존, 국가의 독립,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를 위해서 권한 행사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친 김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핵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핵 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 핵이 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하는 실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행동하는데 신중해지고 책임감을 갖고 절도 있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핵미사일 방어훈련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